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지난주에 이어 이은지 교수님을 모시고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은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생생노트 제2강 뇌하체 종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뇌하체 종양은 희귀질환이라서 환자 수도 적고 전문 진료 의사들도 적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인 증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들이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역시 알기 쉽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뇌하체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뇌하체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 머릿속에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분비샘의 일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가 이렇게 있고 뇌 밑에 뇌하수, 그러니까 뇌 밑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이라고 그래서 뇌하체라고 합니다. 이 다른 사진을 하나 또 보시면 정가운데 뇌하체가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뇌 속에는 이 뇌하체를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시상하부와 뇌하체와 함께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몸의 총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뇌하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하체는 시상하부의 신호를 받아서 이 뇌하체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뇌하체는 앞에 있는 전엽과 뒤에 있는 후엽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엽에 있어서는 6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후엽은 2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후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소변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고, 전엽에게 있어서는 6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배란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정자 형성과 남성 호르몬을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키를 크게 하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에게 있어서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그 수유를 하게 하는 호르몬인 유주분비 호르몬이 나와서 수유를 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또 부신과 갑상선을 조절하는데 부신을 자극해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을 만들고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내분비샘을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하체 영상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모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MRI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상 뇌하체인데 여기 정가운데 있는 뇌하체를 이 세로 단면으로 이렇게 자른 단면입니다. 그 단면을 보면 바로 뇌하체가 뇌 전체 아래에 조그맣게 거의 손톱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가로로 자른 단면인데 여기 뇌하체가 정상 뇌하체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하체 종양은 바로 이 뇌하체에 생긴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덩어리를 보시면 MRI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이렇게 알고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자른 단면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고 또 가로로 자른 단면에서 또 역시 덩어리가 크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덩어리 위로 시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커지면 시신경을 눌러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 미리 증상을 말씀드렸지만 뇌하체 종양의 증상은 종양이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생긴다든가 시야장애를 유발합니다. 이 뇌하체가 이렇게 뇌하체 위로 시신경이 이렇게 X자로 크로싱을 합니다. 그 밑에서 종양이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시신경이 눌리면은 이쪽 바깥쪽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양측 반맹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체 종양이 큰 종양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길 건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에서 차가 오는지는 모르고요.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안 보고 그냥 핸들을 꺾다가 다른 사람을 치게 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종양이 다른 정상 뇌하체 세포를 누르게 되면 각 분비생과 연관되는 조절 호르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갑상선, 부신, 성선 기능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특정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주 분비 호르몬이 나오면은 젖이 나오고 젖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월경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는 또 두 번째 아이가 또 잘 생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유주 분비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월경이 소실이 되고 불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후싱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주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인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인데 같은 사람이냐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성입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만은 오른쪽에 여기 계신 분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젊은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약간 변화된 듯한데 나중에 이 변화된 걸 보면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이 변한 것을 보면 가름한 턱이 굉장히 뭉뚱해졌고요. 입술도 커졌고 코도 더 뭉툭해졌습니다. 눈이 여기 앞면 이쪽이 조금 더 나온 것 같고요. 여성을 한번 봅시다. 역시 코가 더 커졌고 턱이 나오게 되고 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병이 사실 말단 비대증입니다.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는 뇌하체 종양 때문에 생기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 이마 쪽에 뼈가 튀어나오게 되고 또 이것처럼 혀가 이렇게 커집니다. 혀가 커지게 되면은 이 잘 때 이 뒤로 눌려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얼굴의 변화뿐만 아니고 턱이 이렇게 삐뚤하게 나오고 이 밑에 있는 뼈들이 다 자라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도 커지게 돼서 예전에 끼던 반지가 맞지 않습니다. 발도 이렇게 커집니다. 또 이 거인증이 생기는데 거인증은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 분비 뇌하체 종양이 발생을 하면 키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환자분들은 전부 영국계 환자입니다. 이 형제자매 7남매입니다. 그 7남매 중에 2사람이 거인증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5 남매들은 정상입니다. 이거는 거인증 중에 일종의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뇌하체 종양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m 50 정도 되고요.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키가 크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저는 다윗이 왜 이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이 커지면 시신경을 눌러서 다윗은 비스듬하게 옆에서 섰을 겁니다. 그래서 돌팔매를 던져서 돌이 날아오는데 골리앗은 그 돌을 못 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종양 때문에 시야장애가 생겨서 돌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훨씬 더 승산 있는 싸움을 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단 비대증이 왜 위험한가요? 이것은 성장호르몬 과잉 분비로 인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신증, 신부전증이 생기고 뇌졸중, 또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대장암과 갑상선암, 여성에게 있어서는 유방암이 후발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60세 이전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른 환자입니다. 어떤 이상인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얼굴이 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도 달덩이 얼굴이 되어 있고요. 얼굴이 좀 붉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심하고 비만이 급격히 생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선조가 생겨 있습니다. 선조가 생겨 있는데 이 살이 튼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살찐 사람들은 살이 트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색깔이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갛습니다. 아주 보랏빛의 선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도 잘 나고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멍이 들고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자색 선조가 나타나고 중심성 비만, 궁극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도 동반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콜티졸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생깁니다. 역시 뇌하체에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뇌하체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부신을 자극해서 콜티졸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쿠싱병이 생기게 되고요. 이 쿠싱병은 여러 가지 굉장히 주의할 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쿠싱병을 유발하는 뇌종양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진단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쿠싱병이 왜 위험한가요? 역시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한 합병증으로 위험합니다. 중심성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고 뼈가 녹아내립니다. 감염병, 폐혈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월경이 없어지고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때에 따라서는 심한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면 키가 안 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럼 다음 질환으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증상은 뇌하체 질환인가 궁금해집니다. 젖이 나옵니다. 아기도 안 나왔는데 처녀가 젖이 나옵니다. 또 월경이 띄엄띄엄 하다가 없어졌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깁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젖이 나오고 월경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뇌하체 종양에서 유주분비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남자도 프롤락틴 분비 선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는데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빈도보다 약 10분의 1 정도 되고 남성은 여성과 달리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매우 커져서 발견이 되고 또 성성기능 불전증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피곤하고 무력감, 남성기능 저하, 불임 역시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서도 드물지만 프롤락틴 분비 선종이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해야겠죠. 뇌하수체 종양 치료는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로 요즘은 감마 나이프를 하게 됩니다. 수술이 제일 먼저 1차 치료로 필요한 종양은 말단비대증, 쿠싱병,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수술은 뇌하수체가 뇌 아래쪽에 있고 그 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코에서 접근한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면 이 큰 뇌를 들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두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비교적 어렵지는 않으나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종양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수술은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문 신경외과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은 먹는 약으로 치료되는 뇌하수체 종양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프롤락틴 선종만이 유일하게 먹는 약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90에서 95% 환자에서 호르몬이 정상화되어 월경이 돌아오고 불임이 치료되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종양에 있어서 완치를 위한 조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은 병이 진행이 느리고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이상은 몸에 나타납니다. 말단비대증, 쿠싱병, 프롤락틴 선종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이 몸에 나타나고 합병증이 상상 이외로 매우 무섭습니다.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종, 불임 등이 나타나고 그러나 적절한 치료로 정상의 삶을 영위가 가능합니다. 먹는 약으로 잘 치료되는 종양이 있습니다. 프롤락틴 선종의 경우이고 진단과 치료는 내비내과와 신경외과의 협업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과만 있어도 잘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치료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하고 신경외과 수술로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협업 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의 성공률은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문 신경외과 의사에게 있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의상으로 보면은 연간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50회 이상 하는 신경외과 의사는 뇌하수체 종양 전문 수술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노박 의원, 노태성 원장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여